이제 우리는 중학교 2학년 1학기 유리수와 정수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유리수 파트 부분을 공부할 건데요. 자, 일단 첫 번째 정의에 대해서 천천히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배우는 1단원이 정확히 말하면 어떤 거? 유리수와 순환소수 이런 파트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유리수가 뭔지 또 소수가 뭔지 또는 순환소수가 뭔지 그러니까 그 용어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볼 필요가 있겠죠. 왜냐면 수학은 개념 그리고 용어 정의가 잘 머릿속에 되어야지 그걸 이제 문제화했을 때 탁탁 풀 수 있는 거고 당연히 또한 누군가에게도 설명을 할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수학에서 용어를 정확히 안다는 건 거의 그냥 무기를 잘 장착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막 누군가한테 설명할 때 야 그거 있잖아 그거 거시기 그거 그렇게 설명을 하면 안 된다는 거. 정확하게 이건 유리수니까 이건 정수니까 이건 순환소수야 라는 그런 용어 자체를 정확하게 딱딱 집어줄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개념을 읽어내고 또 정리하고 외우고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시작하는 이 책은 기본적으로 개념 원리라는 책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은 개념 원리의 진도에 의해서 순서에 의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이 첫 번째 단원에서 배우는 유리수와 순환소수라고 했으니까 일단 크게 유리수란 과연 무엇인가요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야 돼요. 정확하게 이제 유리수, 자 유리수라는 건 지금 정의에서 뭐라고 했냐면 A, B가 정수라고 했어요. 네, A, B는 정수이고 그리고 분수 B분의 A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우리는 유리수라고 한다라고 했어. 자, 한번 다시 나만의 용어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 일단 유리수라는 건 이 표현대로는 B분의 A래. 아, 분수네? 맞아, 분수야. 자, 그래 놓고 A와 B의 성분을 줘요. 둘 다 정수예요 라고 줬어. 자, 우리가 정수까지는 좀 배우고 온 것 같단 말이야. 1학년 때. 어떻게? 정수라는 건 음의 정수와 그리고 0과 그리고 플러스 양의 정수라는 걸 배웠단 말이야. 아, 그렇구나. 그 세 가지 중에 숫자가 B와 A를 이루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데 단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 분모인 B는 절대로 0이 되면 안 돼. 즉 분모가 0을 제외한 나머지 정수로 그리고 분자는 아무 정수로나 이루어져 있으면 우린 그걸 다 뭐라고 한다? 유리수라고 한다. 자, 이 개념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이해해야 됩니다. 자, 뭐라고요? 누가 유리수가 뭐야? 라고 하면 분수야. 근데 분수야 라고 하면 또 여러분들 또 왜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그거는 분모가 0이 아닌 정수분의 정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건 다 우리는 유리수라고 해. 분모가 0이 아닌 정수분의 그냥 정수로 나타낼 수 있는 걸 우린 다 유리수라고 해. 따라서 여러분들이 분모가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0이 아닌 것만 다 갖다 쓰자. 어떤 거? 1분의 정수 마이너스 1. 따라서 마이너스 1도 뭐예요? 유리수예요. 다음, 분모가 0이 아닌 정수 분의 아무 정수 마이너스 2분의 0은 얼마지? 0이다. 오케이. 이것도 유리수. 다음, 분모가 0이 아닌 정수 분의 그 다음에 그냥 아무 정수 따라서 마이너스 4분의 7도 뭐다? 유리수다. 즉 선생님 음의 정수도 유리수네요. 네, 맞아요. 선생님 0도 유리수네요. 네, 맞아요. 즉 정수도 유리수네요. 선생님 분수도 유리수네요. 네, 맞아요. 그러면 도대체 유리수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수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유리수를 정의를 어떻게 분류를 하느냐? 아이고, 유리수라는 걸 정확하게 이제 어떻게 분리를 해줬느냐? 네,
유리수라는 건요, 일단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나뉘어집니다. 정수라는 건 우리가 정확히 배웠죠? 양의 정수, 그리고 영, 그리고 음의 정수로 되어 있고요. 정수가 아닌 유리수에 바로 우리가 흔히 초등학교 때 배웠던 분수여, 그 다음에 소수여라고 나타내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4도 분수라고 나타낼 수 있어요. 얼마로요? 1분의 4로. 그쵸? 하지만 엄밀히 따지지 말고 우리가 그냥 실급 봤을 때 분수, 즉 분모가 있고 분자가 정확하게 1이 아닌 숫자로 되어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소수. 사실 소수는 분수라고도 할 수 있죠. 그쵸? 우리 분수를 소수로 나타내곤 하잖아. 자, 하지만 이걸 이제 세세히 보다 보면 분수가 결코 항상 소수가 되진 않아 라는 걸 아마 알게 될 건데, 자, 일단 자, 그래서 뭐라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뭐다? 분수 또는 소수를 이렇게 나타내는 거.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단원을 배우면 유리수가 뭔지 정확하게 요 카테고라이즈 하는 걸 머릿속에 딱 적어줘야 됩니다. 넣어놔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노트를 펴고 이걸 한 5번 적어갑니다. 적어내리는 거야. 근데 외우면 안 돼. 이해를 해야 돼. 유리수의 정의가 뭐라 그랬어? 분모가 0이 아닌 정수분에 그냥 아무 정수라고 했으니까 0도 가능하고 음의 정수도 가능하고 양의 정수도 가능하고 기하분수인 마이너스 3분의 4라는 것도 가능하고 또 마이너스 2분의 1도 되니까 마이너스 0.5라는 소수도 가능하고 이게 자르르르르 네. 그래서 일단 어떻게? 먼저 차근차근 나의 설명을 듣고 이 카테고라이즈 분류되어 있는 걸 어떻게 한다? 5번 정도 노트에다가 적어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정수 부분은 지난 1학년 때 했고요. 자, 이제 한번 갑자기 소수를 분류해보지. 왜 그러냐면 이놈의 소수가 조금 다양하게 아니 좀 다르게 분류가 되거든. 자, 소수를 한번 분리해 볼게요. 소수를 분류를 하자면 일단 소수라는 건 끝이 있는 유한소수, 그 다음에 끝이 없는 어떤 무한소수로 나뉘어집니다. 네. 자, 우리는 모든 글자가 좀 수학의 대부분의 글자가 다 한자에서 왔기 때문에 이 글자를 가만히 보면 사실 뜻이 그냥 숨어 있어. 있을, 그래, 좋아요. 끝이 있어. 그 다음에 끝이 없어. 자, 당연히 소수니까 소수점 아래까지 내려가야 소수죠. 당연히 우리는 5라는 걸 소수라고 하지 않잖아. 5.2 최소한. 소수점 2야. 한 자리라도 있어야지 우린 이걸 소수라고 하니까. 네. 자, 그래서 유한소수라는 건 소수점 아래에 0이 아닌 숫자가 유한개인 소수. 자, 너무 말이 어려워. 그냥 소수점 이하에서 어느 순간 딱 끝나. 끝나는 게 있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12.35, 그 다음에 1.005 이런 거. 그럼 무한소수는 뭐겠니? 당연히 소수가 끝이 안 나. 엄청나게 계속 반복되거나 아니면 파이 같은 거. 3.141592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이거는 공학용 계산기를 치면은 계속 나와. 그래서 계산기 보여지는 끝부분까지 숫자가 나오고 딱 멎어버려. 그럼 선생님 끝났네요? 끝났네요가 아니야. 사실은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거야. 칸이 모자라서 안 보이는 것 뿐이에요. 네. 어찌됐든 무한소수, 유한소수, 즉 소수점 아래에서 끝나는 거야. 어느 순간 끝나는 거야. 첫째 자리든 둘째 자리든 열째 자리든 끝나. 무한소수는 끝이 안 나. 계속 가. 그래서 유한소수와 무한소수로 우린 나눌 수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린 유한소수에 대해서 한번 또 보겠다 이겁니다. 자,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분수가 있고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는 분수가 있나 봐. 그러니까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분수를 설명해 줄게 라는 타이틀이 있는 거겠죠. 자, 유한소수의 분수를 일단 표현해보지. 자, 이건 우리가 초등학교 때 많이 했던 거야. 여러분들이 아마 소수라는 걸 처음 배울 때 어떻게 했냐면 9 나누기 10 이런 거를 직접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일 첫 단계는 어떻게 했냐면
10분의 1 이것부터 먼저 배웠어. 10분의 1을 가지고 어떻게 얘는 10개 중에 하나야 라고 하는 걸 어떻게 나타냈어? 0.1 이렇게 나타냈고 100개 중에 하나야 라는 걸 어떻게? 0.01 소수 두 자리, 소수 한 자리 이렇게 이것부터 시작했어. 따라서 이 유한소수를 나타낼 수 있는 분수의 표현법도 역시 가장 기초의 기준을 둬서 어떻게 하자. 어렵게 하지 마. 그냥 분모를 10의 거듭제곱, 즉 10 또는 100 또는 1000 이렇게 이런 10의 거듭제곱으로 우리가 나타내보자. 그러면 우리는 바로 분수를 표현할 수 있어. 왜? 100분의 25. 여러분들 당연히 이걸 뭐라 그래요? 0.25. 이거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만 돼도 알 수 있을 거야. 그치? 그 다음에 1000분의 325. 이걸 어떻게 나타내? 0.325. 그 다음에 1000분의 1325는 어떻게 나타내? 이거는 가분수니까 1.325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분모를 무조건 다 뭐로? 10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내자 라는 게 이제 키포인트예요. 자, 그래서 10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내면 우린 이걸 다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 유한소수로 표현할 수 있더라 라는 게 바로 여기서 하는 내용입니다. 얘기해준 내용이야. 이게 무작정 외우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지 내가 문제를 풀 때 그런 행위를 할 거 아니야. 자, 왜? 유한소수라는 건 반드시 어떻게 한다? 10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내야 내가 이거를 바로 소수로 나타낼 수 있었잖아. 그러니까 거꾸로 유한소수의 분수 표현은 10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내야 되니까 유한소수가 되는 조건이 바로 이런 조건이 되는 거야. 일단 첫 번째,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어. 이 분수는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어. 라는 건 뭐냐면 첫 번째로 분수를 무조건 기약분수로 고쳐야 돼요. 여러분들 기약분수가 뭐였죠? 더 이상 분모 분자가 약분이 되지 않는, 그죠? 더 이상 약분이 되지 않는 수로 이루어져 있는 분수를 우리는 기약분수라고 했죠. 예를 들어서 5분의 3, 7분의 2와 같은 거예요. 하지만 7분의 14는 돼? 안 돼? 안 되잖아. 약분되잖아. 그쵸? 네. 그래서 첫 번째 단계 무조건 기약분수로 고쳐야 됩니다. 다음 두 번째 뭘로? 분모를 소인수분해해서 2 또는 5로만 이루어져 있는 그런 소인수분해로 되어 있으면 우린 얘가 유한소수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야. 사실 이건 우리가 지금 방금 전 5분 전에 설명한 분수를 소수로 나타낼 때의 그 방법하고 아주 직결되어 있는 거지. 자, 봐봐. 우리는 2분의 1이라는 걸 어렸을 때 이걸 0.5라고 바로 하지 않았어. 어떻게 했지? 2분의 1이라는 건요. 제가 좀 읽을게. 2분의 1이라는 건요. 분모 분자에 5를 곱해요. 왜? 선생님, 저는 분모가 10의 거듭제곱인 게 소수로 나타내기 되게 쉽더라고요. 그래서 10분의 5. 따라서 선생님 얘는요 0.5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라는 것처럼 우리는 어렸을 때 분수로 되어 있는 걸 소수로 나타낼 때 분모를 무조건 10의 거듭제곱으로 많이 바꿔왔어. 습관적으로. 근데 갑자기 그걸 무시하고 유한소수가 되는 조건은 1번 기약분수야. 그 다음 2번 2와 5분으로만 이루어진 소인수분해를 이루어져 있어야 돼. 이걸 외우면 이게 갑자기 막 겉도는 거야.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10 또는 100 또는 1000 이렇게 바꿔가고 왔어.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유한소수로 될